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오디오북 봄날에 온 봄이 황유진. 오늘 오후 곰 사육 농장에서 3살 정도 되는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곰이 사육장 바닥에 벌어진 틈으로 나와 가까운 야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농장 주인과 함께 수색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저녁 뉴스를 듣다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탁 쳤다. 곰이 탈출했다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정희, 너 조심해. 참네. 엄마는 무슨 곰 타령이야. 그건 그렇고 엄마. 쫑이. 정희는 우는 소리를 하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길고양이 쫑이를 데려오고 싶어 벌써 일주일째 엄마를 조르고 있다. 안 된다고 했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엄마는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빠가 엄마 표정을 살피더니 정희를 보며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오늘도 실패다. 쳇! 정희는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고 다발 하나를 집어 깨작깨작 씹어댔다. 다음 날 학교 시간. 학교 후문으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있었다. 샛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담벼락 밑에 자그마한 몸집의 쫑이가 보였다. 길고양이 쫑이는 학교 종이 울리면 학교에 온다고 종이라고 불리다가 쫑이가 되었다. 역시나 오늘도 오대호가 쫑이를 향해 좁쌀만한 돌을 튕기고 있었다. 쫑이는 먹이를 찾느라 도망도 가지 않고 날아오는 돌멩이에 눈과 귀를 찡긋쫑긋 거렸다. 저 나쁜 자식. 정희는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덩치는 산만한 데다 고약하기로 유명한 오대호 앞에서는 번번이 입술만 달싹거리다 말았다.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힐끔거릴 뿐이었다. 이럴 때마다 비겁하고 한심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정희의 눈길이 느껴졌는지 오대호가 정희 쪽을 바라보았다. 뭘 봐? 정희? 오대호가 정희를 향해 손으로 돌 튕기는 신용을 하며 아랫입술을 쭉 내밀었다. 어릴 적부터 오대호는 말썽과 소동을 몰고 다녔다. 복도에서 오대호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아이가 없을 정도였다. 5학년이 된 지금도 변한 게 없다. 얼마 전부터는 쫑이만 보면 돌멩이를 던져댔다. 그리고 정희와 마주칠 때마다 쩡이, 쫑이 하며 놀려먹었다. 정희는 입을 앙 다문 채 눈에 힘을 주고 째려보았다. 바보 같은 놈. 지는 오징어 대가리면서. 하지만 결국 정희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신발 주머니를 꽉 쥔 채 아이들에 섞여 학교를 나왔다. 정희는 후문과 연결된 뒷산으로 향했다. 등산로 입구 오른쪽 수풀 안쪽이 쫑이 아지트다. 오늘처럼 속상하고 짜증이 몰아치는 날, 이곳에 들러 쫑이를 쓰다듬고 있으면 마음이 누그러졌다. 오대호가 쫑이에게 하는 짓을 엄마에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건만 엄마는 늘 고양이 털과 똥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안 된다고만 했다. 정희는 며칠 전 용돈을 모아 사놓은 고양이 사료를 가방에서 꺼내 수풀 앞쪽에 놓았다. 수풀은 진달래가 가득 피어 진분홍 꽃동산을 이루었다. 등산로 입구에 놓인 나무 의자에 봄볕이
한 조각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희는 의자에 다가가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앉았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다. 봄바람이 나무들과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새총을 맞은 오대오가 오징어로 변해 버둥대는 상상을 했다.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쫑이가 왔나 싶어 눈을 뜨며 아지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온몸에 검은색 털이 수북한 무언가가 등을 웅크리고 있었다. 정희는 잘못 본 건가 싶어 두 눈을 껌뻑껌뻑거렸다. 저게 뭐지? 털복숭이는 정희가 가져다 놓은 쫑이 밥을 다 먹었는지 서서히 정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순간 숨이 멎었다. 곰? 온몸에 가시가 도는 것 같았다. 엄마! 목청이 터져라 외치며 다른 박질을 치고 싶었지만 몸은 의자에 붙어 움직이질 않았다. 곰이라니. 정희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희는 살짝 실눈을 떠보았다. 옆자리에 자신만한 몸집의 곰이 떡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쾅쿵쾅 너를 띄고 머리카락이 쭈뼛거렸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새어나올까봐 이를 악물었다. 곰이 정희의 가방 옆주머니에 꽂혀있는 물병을 바라보았다. 아, 목말라. 물 좀 줄 수 있니? 뭐라는 거야? 곰이 말을 하다니. 아니, 곰 말이 들리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희는 침을 꼴깍 삼켰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곰이 다 들을 것만 같았다. 정희는 달달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꺼내 건네면서 힐끗힐끗 곰을 훔쳐보았다. 아빠처럼 배가 퉁실퉁실했다. 동그마한 귀에 짤달막한 코도 눈에 들어왔다. 너한테서는 좋은 냄새가 나. 누구랑은 다르게. 곰이 물병의 물을 한 입에 털어놓고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말했다. 누구 말이야? 정희는 간신히 입을 떼었다. 휙. 사육장 주인. 기억하고 싶지 않아. 곰은 먼지가 덕지덕지 붙은 뻣뻣한 검은색 털을 곤두세웠다. 뭐를? 정희는 아직도 쿵닥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곰은 한참 뜸을 들이다 입을 뗐다. 휙이 올 때면 멀리서부터 매캐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 휘파람을 불며 나타나서는 우리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치지. 그러고는 우리 먹으라고 인간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쓰레기처럼 쏟아 부어. 정희는 이마를 찌푸렸다. 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우리는 좁고 더러운 사육장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 목이 터져라 울부짖기도 하고 벽을 머리로 쿵쿵 치기도 해봤어. 하지만 우릴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곰은 비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나오기 전날은 정말이지
참혹했어. 우리들 중 하나를 밖으로 꺼내더니 끔찍한 짓을 해댔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곰은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머리를 부여잡고 흔들어댔다. 의자가 삐걱삐걱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정희는 자신이 한 짓이 아닌데도 까닭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곰이 가여웠다.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은데 생각이 나질 않았다. 난 정이야. 이정이. 너는? 나는 7호야. 휙은 우리를 숫자로 불렀어. 곰이 발목을 흔들며 대답했다. 발목에는 하얀색 이름표가 달린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곰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러고는 이름표를 만지작거렸다. 손으로 몇 번 문지르니 7호라는 글자는 거뭇하니 흔적만 남았다.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줘도 될까? 정희가 묻자 곰은 정희를 그윽이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린 녹색을 띤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싱그러웠다.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봄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곰의 등 뒤로는 빗무리가 번지고 있었다. 봄은 모든 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정희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이름표에 정성 들여 2글자를 적었다. 봄이. 봄에 널 만났으니까 봄이라고 부를게. 정희는 살포시 웃어 보였다. 난 봄이, 넌 정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봄이도 정희를 보며 다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이름표도 춤추듯 찰랑거렸다. 고마워. 넌 좋은 사람이야. 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문득 쫑이 생각이 났다. 쫑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제대로 지켜준 적이 없었다. 정희는 봄이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다. 내가 안내해줄게. 이 산길은 주말에 엄마 아빠랑 자주 다니던 길이야. 정희는 큰 소리로 말하며 벌떡 일어났다. 봄바람이 정희 머리칼을 훑고 지나갔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봄이는 나뭇가지에 난 새순을 따먹고 쩝쩝거리기도 하고 이름 모를 곤충들을 잡아먹고는 퇴퇴거리기도 했다. 그런 봄이를 보며 정희가 물었다. 만화에 나오는 곰은 항상 꿀단지를 찾아다니던데. 봄이 너도 꿀을 좋아하니? 좋아하지. 무지무지. 단 거는 다 맛있어. 정희는 주머니에 있던 사탕 하나를 꺼내 봄이에게 건넸다. 봄이가 사탕을 입에 넣으며 둥그런 엉덩이를 흔들어댔다. 뭉툭한 꼬리가 덩달아 달랑거렸다. 정희는 씩 웃었다. 숨이 조금씩 차오를 즈음 봄이가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 사람들을 만나면 곤란해. 난 나무가 있는 쪽으로 깊이 들어가야겠어. 봄이가 정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정희는 새까맣고 초롱초롱한
보미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보미에게 끝까지 좋은 사람이고 싶었다. 내가 좀 더 같이 갈게. 봄이야.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정희는 말을 끝내자마자 등산로를 벗어나 촘촘히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다. 경사가 심한 산비탈이 이어졌다. 게다가 겨우내 삭은 나뭇잎들 때문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쭈르륵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정희와 보미는 나무들을 붙잡아가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나아갔다. 눈에 보이는 건 나무들 뿐이어서 어디까지 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꽤 깊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앞서가던 보미가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다. 곧이어 정희 뒤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가만히 있어! 휘익이다! 정희는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보미에게 소리 질렀다. 봄이야! 도망가! 그 소리에 휘익이 보미를 쫓아가려고 정희를 밀쳤다. 정희는 악 소리를 내며 중심을 잃고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졌다. 정희가 허겁지겁 휘익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자 휘익도 넘어지면서 보미의 발목을 낚아챘다. 보미 발목에 휘익과 정희가 차례대로 매달려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보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두 앞발로 커다란 나무를 부둥켜 안았다. 너 누구야? 이건 놔! 휘익은 정희를 떼어내려고 발버둥을 쳤다. 정희는 휘익의 다리 사이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도 보미를 생각하며 있는 힘을 다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싫어! 가만히 있어! 휘익이 보미에게 다시 한번 소리쳤다. 휘익은 정희가 끈질기게 매달리자 점점 손아귀 힘이 풀리는지 보미 발목에 묶인 쇠사슬에 손가락을 건 채 버티는 중이었다. 사방에서 나무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미는 나무를 붙잡은 채 정희를 보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정희는 보미가 괴로워하며 말해준 장면들이 떠올랐다. 봄이야! 어서 가! 난 괜찮아! 정희는 보미를 향해 온몸으로 소리쳤다. 그 소리에 휘익은 정희를 있는 힘껏 발로 차버렸고 정희는 주르륵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때 쇠사슬이 투둑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후다닥 보미가 뛰어가는 소리와 가만히 있어! 하며 휘익이 뒤쫓아가는 발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어디선가 고양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정신이 번쩍 들어 튕기듯 나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바닥으로 무언가 떨어져 아래를 보니 신발이 흙투성이었다. 옆에 떨어진 이름표를 주워들었다. 봄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했다. 등산로 쪽을 쳐다보았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뭇잎들이 봄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학교 후문 쪽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번쩍거렸고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제 곰 사육 농장에서 탈출했던 곰이 오늘 오후 발견되었습니다. 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곰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장 주인이 곰들을 학대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녁 뉴스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 곰이 잡혔다네. 아, 다행이다.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정희도 여태껏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이제야 놓였다. 근데 주인이 나쁜 놈인가 봐. 엄마가 무심히 뱉은 말에 정희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곰이 도망을 쳤지. 엄마, 쫑이도 불쌍하지 않아? 쫑이 데리고 올게. 쫑이한테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응? 엄마가 입을 열려고 하자 때맞춰 아빠가 엄마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정희가 잘 할 거야. 나도 거들게. 왜 당신까지? 아, 나 몰라. 에휴.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아빠에게 눈을 흘겼지만 아빠 손을 뿌리치진 않았다. 우리 엄마 최고! 아빠도 최고! 사랑, 사랑, 사랑해요! 정희는 엄마와 아빠에게 두 손으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흔들었다. 다음 날 학교 시간. 학교 후문 담벼락 밑에서 쫑이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졸고 있었다. 오대호가 쫑이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꼬리를 밟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정희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 마! 오대호가 얼척이 없다는 듯 정희를 쳐다보았다. 뭐라는 거야? 정희? 하지 말라고! 어쭈? 너 목소리 한번 오랜만에 듣는다? 하면 어쩔 건데? 오대호가 보란 듯이 쫑이 꼬리 쪽을 향해 오른 다리를 높이 쳐들었다. 정희는 냅다 달려 오대호의 왼쪽 발을 밟아버렸다. 아, 너 돌았냐? 오대호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왼발을 부여잡고 깽깽이를 해댔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키득거렸다. 너 앞으로 쫑이 볼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이름 똑바로 불러. 나 이정이야. 정희는 신발 주머니를 앞뒤로 크게 흔들며 후문을 빠져나왔다. 신발 주머니에 매달린 봄이 이름표가 찰랑거렸다. 그 소리에 쫑이가 쪼르르 정희 뒤를 따랐다. 뒷산 꼭대기에 봄이를 닮은 구름이 걸려 있었다. 이 동화는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용인중앙도서관이 협력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